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비공식 연설과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말 밤잠 못 이루는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요. 일단은 취임하자마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에너지와 국경 관련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일종의 계엄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계엄인데, 그냥 그들은, 민주당은, 트럼프한테도 이제 내란 수계라고 할 것인가. 뭐 당연히 안 그러겠죠. 국내 여론이나 지금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것은 대통령의 기본적인 권한 행사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맞는데, 완전히 지금 정치적이라는 게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이어서 유명한 2020 미국 대선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를 거쳐서 중간에 민주당의 공격으로 인해서 체포까지 되셨고요. 실제로 머그샷까지 찍지만 또 풀려나게 됩니다. 이후에는 또 오늘 화려하게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저는 아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2월에 복귀를 해서 제2의 건국을 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취임식에서는 공식 연설에서는 선거에 대한 내용이 딱히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팩트인데 그래서 사실 좀 실망할 뻔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어서 비공식 연설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취임식 공식 연설보다 더 큰 규모와 더 긴 시간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할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연설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아주 상당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 또 이야기하셨는데 웃긴 건 이 취임 공식 연설에는 왜 이야기하지 않았냐, 차라리 공식 연설에 이야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멜라니아 여사가, 그러니까 와이프시죠? 멜라니아 여사가 이 아름다운 통합의 이 장에서는 좀 빼라. 일단은 그런 것들은 좀 빼라.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트럼프는 이후에 또 비공식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 내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1월 6일 사태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다 말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참았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그렇게 말하니까 참아야죠, 트럼프여도. 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번 대선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얼마 전 11월 이야기죠. 2달 전밖에 안 된 이야기인데 캘리포니아에서도 훌륭한 결과를 냈는데 3,800만 개의 투표용지.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데 이 3,800만 개의 투표지가 행방불명됐고 또 이상한 게 이 캘리포니아주는 선거를 할 때 신분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문제죠. 그리고 2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네. 트럼프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요.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상황이 정리가 되면 캘리포니아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거다. 여러분 대한민국으로 치면 이게 너네 장난질하는 거 이제 끝나고 이제 곧 정상으로 돌아갈 건데 그렇게 되면 호남에서도 우리 우파 정당이 승리할 거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거다. 윤 대통령이 호남에서도 승리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와 같거든요. 캘리포니아는 지금 딱 한국에서 위치가 호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를 던지는 그런 성향만 봤을 때는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곳이 좀 호남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호남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35%가 나왔거든요. 35%? 역대급 수치입니다. 역대급 수치.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정상화가 된다면 트럼프가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게 어찌 보면 과장이 아닌 거죠. 실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사실 표 결과만 보면 엄청난 민주당 텃밭이고요. 이어서 트럼프는 2020년에서는 완전히 조작이다 이건. 완전히 조작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엄청 많이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격을 한 거죠. 지금 미국에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힐러리도 이겼고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2020년에 얻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졌다. 나는 진짜 졌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도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상남자처럼 지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취임 직후에 트럼프가 캘리포니아 주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큰 게 올 것으로 보이고요. 캘리포니아 주를 전격으로 고발을 했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그 역사적 속도로 움직이겠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속도. 첫날 200개의 행정명령을 했어요. 행정명령 쇼도 했고, 네, 앉아서 하시는.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지난번 본인이 이런 선거에 대한 어떤 피해자였고, 다른 피해자가 없게 할 것이다. 다른 피해자가 없게 할 것이다. 이 발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외국의 어떤 그런 세력을 엄벌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히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눈치를 챌 수 있죠. 그리고 더 놀랄 만한 것들도 사실 많습니다. 화성에 대한 개발을 중단이 됐었는데 다시 시작하겠다. 이건 뭐 일론 머스크랑 같이 할 수 있겠고요. 중국한테 뺏긴 것도 다시 다 받아오겠다. 그리고 20년, 21년, 22년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일이 있었죠. 제가 유튜브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그거 제대로 다시 수사하겠다. 대단하죠. 그리고 모든 검열 일체를 다 폐지하겠다. 아무튼 놀랄 만한 게 많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웃긴 거는 이렇게나 언급을 많이 했고 계속해서 본인의 생각을 뭐 공식이든 비공식적이든 계속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연설을 했고 지금 좌파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 이제 선거에 관심 없다. 제가 아까 좌파 방송을 좀 보니까 트럼프 이제 선거에 관심 없다. 이제 지난 선거에 대해서 언급 안 했다. 이러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비공식 연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에 할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보다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 좌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떨리거든요. 민주당이 왜 이렇게 급하게 다 고발을 하고 카톡까지 보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급하게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시키고, 지금 공수처가 어제도 6시간 동안 왔다가 경호처한테 막혀서 돌아갔는데, 왜 이렇게 구금시키고 조사하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입을 막으려고 하는지, 그쵸? 트럼프가 관심 없다고 누구보다 믿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하지만 점점 드러나는 정황은 갈수록 이 윤 대통령과 트럼프 측이 커넥션이 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 윤 대통령 관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언제? 11월 중순에. 상식적으로 12월 중순 말 이때쯤에 관저에서 트럼프 최측근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면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지 않나요? 네. 이어서 윤 대통령의 당당한 태도도 참 인상 깊습니다. 법원에 가서도 내가 너희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여러분 이게 곧 체포돼서 들어갈 사람의 마인드가 아니죠.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보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지금 사법부를 정상화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당당한 마인드입니다. 진짜.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고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어서 간단하게 그 오토 원비어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북한 제재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북 송금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오토 원비어법으로 엮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이 법이 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명칭은 북한 검열과 사찰에 대응하는 오토 원비어법인데요. 이 오토 원비어라는 이름이 사실 사람 이름입니다. 미국의 대학생 이름인데, 남학생 이름인데, 그 북쪽에 17개월이나 구금이 되어서 이제 미국으로 송환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송환이 됐어요. 이미 거의 모든 신체 조직이 손상이 많이 되어 있었고 아마 좀 심한 어떤 거를 좀 당한 그런 정황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송환되자마자 6일 뒤에 안타깝게 숨졌고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고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론이 정말 난리였다고 합니다. 이게 2017년 일이에요. 이때부터 미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은 당연하고 제3국가들이라 하더라도 관여만 해도 죄송해요.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 자체를 막아버리고 독자적으로 제재를 하고 판결하겠다. 라는 법이 이 오토 원비어 법입니다. 실제로 이 법이 나온 이후로 지금 북한에 제일 관심이 뭐예요? 제일 관심은 돈줄입니다. 북한은 어떻게든 이 북한 노동자들 해외에 보내서 달러 송금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털리고 막 그랬죠. 기관도 털리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돈줄이에요. 얘네들이 결국 가장 관심 있는 게 특히 해외에서 달러를 버는 거.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미국이 이 법을 통해서 막았고요. 돈줄이 말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완전히 정보전입니다. 지금 정보전이고 이 정보에 대해서는 미국을 이길 나라가 사실은 없죠. 특히 지금 이런 돈줄뿐만 아니라 사찰에 맞선다 이런 법안의 내용도 포함이 됐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직접 보호하는 어떤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정부와 민간이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북한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돈줄 그리고 인권,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리고 가져가고 있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 지금 이 오토 원비어법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게 대북 송금으로 지금 화제가 된 인물, 제가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정보를 넘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지금 명분이 생긴 겁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건 사실 상관이 없고요. 이 대북 송금 문제,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이 공화당 인사 트럼프에게 보고서를 올린 유 회장이라는 분도 있죠. 이 분도 이 대북 송금 문제는 유엔 제재를 넘어서 오토 원비어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미국법 위반이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미 관저에 들어왔을 때 그 행동 자체가 레드라인이 넘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토 원비어법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여러분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미국에 가서도 우리가 가진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믿어라. 그리고 또 홈페이지 기사에서는 즐거운 주말이 될지 어떤 지루한 주말이 될지 지켜봐라. 계속해서 지금 자신만만한 태도를 우리 조정진 대표님이 또 보여주고 계시니까 저 또한 또 이게 기대가 되고요. 계속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을 했고, 우리가 기다린 것처럼 취임을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다시 한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아침에 만들고 있는데 또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을 하신다고 하시죠, 우리 윤 대통령이.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갈 건데요.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시는 것은 또 의미가 다릅니다. 그동안 제대로 이제 수사를 못했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 윤 대통령이 뭐 체포가 되고 자진 출석하셨고 하셨지만 거기에 있어서는 거의 묵비권을 행사하셨는데 헌재에서는 또 다릅니다. 헌재에서는 또 다르고요. 여러분, 지금 지지율이 더 오를 거예요. 대통령을 이렇게 지금 하고 공수처가 어제 6시간 동안 구금 조사하려고 시도를 했고, 지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지지율은 더 치솟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죠. 지지율이 치솟을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윤 대통령은 정확하게 지금 트럼프 측과 커넥션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트럼프의 수순을 또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머그샷까지 찍으시고 진짜 나라까지 갔다가 돌아오셨거든요. 돌아오셔서 오늘 화려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에게는 힘이 생겼고요. 우리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물론 지금 조사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곧 화려하게 복귀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타임이 옵니다. 물론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지금 직접 출석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상황은 반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정황이 저희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